창조 3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독서 3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1의 오로라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능의 변형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해제 영역을 잘 구조화시키면 변형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는 오로라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로라는 공기 입자와 충돌해서 만드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특히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이던 플라스마 상태의 태양풍 입자들 중 일부는 서브스톰으로 인해 가속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구의 양자기극이 쏟아지면서 오로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풍 입자들은 들뜬 상태를 만든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뜬 상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법문지문 나갈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낸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산소의 경우 준안전 상태로 전이된다.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자, 준안전 상태로 전이될 때 색이 중요하죠. 색깔의 변화가 중요한데 녹색선이 되겠습니다. 자, 준안정 상태에서 그러면 바닥 상태로 전이될 때는 적색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소의 경우 들뜬 상태에서 준안전 상태로 전이하면 녹색선, 준안정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 무엇일까요? 네, 적색선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로라의 발생 위치는 극지방? 아닙니다. 60도와 80도 중요합니다. 2도, 60도와 80도 이 지역에서 오로라의 발생 위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력성의 강도와 지구 자기극이 무엇과 일치할 때 비롯된다. 극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문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주제 뽑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1문단 주제를 다 같이 뽑기 바랍니다. 자, 다 뽑으셨죠? 대상어가 뭐가 될까요? 1문단은. 네, 오로라가 되겠죠? 오로라 신경 쓰시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오로라에 관한 어떤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죠? 1문단에서는. 그쵸? 여러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로라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의 여러 이름과 실체. 자, 이제 주제는 정리했고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로라라고 이렇게 썼을 때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의 이름을 땄다. 그래서 오로라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주로 극지방에서 나타난다고 하여 뭐라고 부른다? 극강. 자, 그러면 오로라는 하재어가 될 거고 하재어의 어원을 밝히면서 무엇을 전개하고 있죠? 자, 오로라 하재의 어원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논지 전개. 특히 아우로라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명의 여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극강이라는 단어는 방금 나온 것처럼 남극과 북극 지방의 높은 공중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빛의 현상, 즉 오로라를 극강이라고도 부르죠. 아름다운 빛의 현상을 극강이란다.
자, 그 다음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자, 붉은빛으로 빛난다 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죠? 적기. 적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하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요 지문까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까는 오로라의 하재원을 밝혔고, 여기서 오로라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죠. 과학적 정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로라를 과학적으로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공기 입자와 충돌해 다양한 색깔의 빛을 오늘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 이때 이 현상 오로라 현상이 될 거고, 특히 자, 자기 폭풍과 그 다음에 지구 주변 자기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1문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문단 주제 뽑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주제 뽑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 문단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의 문장 구조는 두 가량의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특히 오로라를 일으키는 것. 자, 뭐라고 했죠? 네, 태양풍이 되겠습니다. 자, 태양풍의 중요 표시하시고, 그럼 대상어가 이 문단에서는 태양풍이 되겠네요. 자, 원인은 뭡니까? 오로라죠? 그럼 이 문단 주제는 간단하게 해결되겠습니다. 오로라를 일으키는 태양풍. 자, 이제 본문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들어갑니다. 태양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 기체 입자들의 자, 플러스 전하를 가진 걸 뭐라고 부르죠? 양이온. 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거 뭐라고 부를까요? 네, 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양이온과 전자의 양이 같아. 자, 양이 같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띈다? 네, 중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중성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이. 네, 플라즈마 상태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상태 중요 표시하세요. 자, 플라즈마 상태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만 한번 개념 정의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로 이온화된 기체 상태로 정기적 중성을 띤 입자 집단, 이분이 플라즈마 상태죠. 태양의 코로나 방전 중인 방전관에서 볼 수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태양풍이 발생한 이유가 두 번째 문단에 잘 제시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시우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까요? 태양풍이 발생한 이유. 자, 여기서부터죠? 어디까지? 태양풍이다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자, 요 세 번째 문단이 바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이 밑으로 적을게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태양풍이 발생하는 이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태양풍이 발생한 이유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플라즈마 상태인 태양의 기체 입자. 자, 플라즈마 상태인 태양의 어떤 입자라고요? 네, 기체 입자입니다. 자, 플라즈마 상태인 태양의 기체 입자. 자, 여기에서 플레어 현상으로 플라즈마 입자가 방출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태양풍이 되겠습니다. 자,
자, 다시 정리합니다. 플레어 현상으로 플라스마 입장 방출. 자, 입자 방출. 자, 이 부분을 가리켜 우리는 태양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돌아가는 태양풍의 대부분 자기장 밖으로 흩어지지만 일부는 지구의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 자, 뭘 따라 움직인다? 자기력선. 밑줄 긋기 바랍니다. 자기력선. 예, 자기력선이라는 개념 정의는 자기장에 있어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V, 이거는 전자볼트라고 합니다. 전자볼트. 그래서 1볼트 전체를 가진 두 점 사이에 횡단할 때 얻는 운동 에너지를 일컫죠. EV, 다른 말로 전자볼트. 그 다음에 하나 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브스톰. 요 개념 정의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서브스톰. 자, 서브스톰에 대한 개념 정리 하나 더 정리하겠습니다. 지구 자기권에 저장된 태양풍 에너지가 자, 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뭐에서 폭발적으로 방출되는 현상. 자, 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기권 어디에서? 꼬리가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요거 신경 써야 합니다. 자기권 꼬리. 요 부분에 나와 있죠? 꼬리. 예. 자, 이제 정리하고 또 이제 3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문단 주제 뽑는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자, 이제 3문단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어는 오로라가 될 거고, 오로라에 관한 어떤 내용이 좀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라에 빛이 나타나는 원리죠. 특히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제를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빛이 나타나는 원리.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하나 잡고 가야 됩니다. 자, 어떤 거 알아야 된다고요?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 자,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는 반드시 도표화 시켜서, 즉 그래프화 시켜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아마 수능 출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 신경 써야 됩니다. 이따 저기 내용 설명할 때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문단 보겠습니다. 1문장. 예, 1문장 보면 이까지고 두 번째 문장까지 보면 요까지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의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쵸? 들뜬 상태죠? 그래서 1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1문장. 자, 들뜬 상태로 만든다. 이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자, 들뜬 상태로 만들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자, 대기와 충돌하면 질소와 산소와 같은 기체들이 이완한다 했는데 이 말은 결국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가 뭐와 충돌한다고요? 대기와 충돌한다는 이야기죠. 대기와 충돌. 그래서 일부가 대기와 충돌한다. 자, 대기와 충돌할 때 어떤 상태로 만들어집니까? 네, 들뜬 상태죠. 들뜬 상태. 이 부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들뜬 상태의 개념 정의를 내리면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일정한 에너지를 흡수하여 보다 높은 에너지로 이동한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파장이 길다 짧다 방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짧은 파장. 자, 짧은 파장입니다. 분명히 신경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뜬 상태의 질소 분자는 바닥 상태로 전이되면서 자, 3.914 그 다음에 여러분 A 이렇게 쳐진 게 뭐라고 읽을까요? 옹스트롬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는 옹스트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옹스트롬. 자, 옹스트롬은 10-10승 미터에 해당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전자기 파장 측정에 사용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청색광을 방출한다. 이 부분에서 하나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색광이 자, 무엇보다 파장이 짧죠? 여러분 신경 써야 돼요. 자, 청색광보다 파장이 짧죠? 3.914 옹스트롬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결국 뭘까요, 여러분? 이 지문에서 요까지는 즉 자색광이 청색광보다 파장이 짧잖아요. 그래서 자, 자색광하고 자, 청색광이 있을 때 파장은 짧은 쪽이 자색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핫살표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뜬 산소 원자는 준안정 상태로 전이되면서 자, 녹색광으로 방출된다. 녹색광으로 방출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적색광으로 방출된다. 이 두 개 부분 구분해야 되겠죠? 녹색광과 적색광 방출 구분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히 자, 에너지 차이만큼 복사 붕괴 하나라고 하면서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이 0.74초. 그 다음에 적색광 방출이죠. 두 번째 과정이 비세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의 시간은 110초입니다. 자, 대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입자 간의 충돌은 증가하고 그러면 복사 붕괴가 어떨까요?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렵다. 자, 결론 짓습니다. 따라서 때문이다까지. 자, 따라서 해서 때문이다까지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게 재밌죠? 자, 대기의 밀도가 매우 낮아야 한다. 이 부분은 잡아줘야 됩니다. 자, 대기의 밀도가 매우 낮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복사 붕괴 조건에 해당되죠?
그래서 복사 붕괴의 조건.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의 오로라는 고도 100에서 250km에서 발생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분석해 보면 여러분 어떤 거하고 비교해야 돼요? 뒤에 나온 질문과 비교해야 되겠죠? 적석의 오로라가 되게 희박한 250km 이상에서 발생한다. 이 부분과 같이 구분을 지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 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1번으로 달겠습니다. 1번. 이 부분을 2번으로 달게 2번. 자, 그럼 1번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들뜬 산소의 온자가 다시 요약하면 자, 어떤 상태로 전이된다고 나와있죠, 여러분? 추론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준안정 상태입니다. 준안정 상태. 신경 써야 돼요. 자, 이제 2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2번. 자, 준안전 상태 산소 온자가 자, 어떤 상태로 전이되는 거죠?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 1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바닥 상태로 전이하는 거죠? 자, 1번과 2번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복사분계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서 역발상 해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역발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역발상을 하면? 어떻게 되면 역발상하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가 더 적기 때문이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요 내용 정도는 이해했을 건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산소 온자의 복사분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잡아야 됩니다. 1차전, 2차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변형해서 시험지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에너지 준위가 되겠죠, 여기는. 자, 우측은 시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 준위와 시간의 관계에서 자, 이따 쓸까요? 자, 산소 온자의 복사 분계 그래프죠. 자, 이제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한 아까 들뜬 상태, 그 다음에 준안정 상태, 자, 외부의 에너지가 유입되죠? 자, 외부의 에너지 유입. 자, 준안정 상태에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자, 1차 전이, 2차 전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바닥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색깔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색깔의 변화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색깔의 변화, 색의 변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뜬 상태에서 준안정 상태로 갈 때 이때 색깔 변화는 뭘까요? 자, 뭐가 방출되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녹색깡.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녹색깡 방출.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색깔이 방출될까요? 네, 적색깡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1번 결론. 자, 복사 붕괴와 빛의 방출에 대한 개념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복사 붕괴와 빛의 방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풍 입자들은 대기의 입자들과 충돌하여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뭘 만든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뭘 만들까요? 1번 들뜬 상태를 만드는 거죠. 즉 들뜬 상태의 입자들이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끝내고 네 번째 문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주제 30초 동안 뽑아주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단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의 주제는 여러분이 볼 때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대상어가 여러분 지구자기장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오로라 발생 지역도 해당되네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로라는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로라는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나타난다고요? 극지방? NO! 뭐가 되겠습니까? 2도 60도에서 80도가 되겠습니다. 요 신경 써야 돼요. 극지방 아닙니다. 자, 이유가 있죠. 오로라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 자기장의 강도 및 지구 자기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림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A와 B는 자기력선이다. 여러분, 요 그림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A와 B는 자기력선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 그림을 잘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자기력선이고 바깥쪽에 있는 걸수 자기장이 약하다 강하다 약하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력선이 자기장이 강할수록 고에너지의 태양풍 입자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자기력선 AB에 비해 고에너지 입자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만약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조금 봐야 됩니다. 자, 만약 여기서부터 어느 지문간이라면 발생시켰지만 요 지문 이걸 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자, 발생시킨다까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1번은 여러분 딱 내용을 보니까 자, 만약 에너지가 약한 태양풍이 지구로 날아오면 태양풍 입자들은 자기역선 B를 따라 이동하면서 D 지역에서 오로라를 발생시키지만 했거든요. 하지만이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자, 제시합니다. 약한 태양풍에서 시작합니까? 강한 태양풍에서 시작합니까? 네, 약한 태양풍이죠. 요거 신경 써야 돼요. 자, 약한 태양풍이니까 자기력선 어떻게 돼요? 약한 자기력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도가 높은 지역일까요? 낮은 지역일까요? 오로라 발생이. 약한 자기력선. 좋습니다. 이도가 높은 지역이죠. 지역에서 자, 오로라 발생이죠. 그럼 여러분들 2번은 역발상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하지만 했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역발상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될까요, 여러분? 자, 강한 태양풍이 되겠죠. 자, 강한 자기력선. 자, 이도가 자, 낮다 높다? 낮은 지역이죠. 오로라가 발생하겠죠. 두 개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내용 이제 다 쉬운 내용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표지어 세모땡이 치시고 지구의 자기극은 계속 변한다, 정지되어 있다, 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라에 뭐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의 자기극이 발생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오로라의 자, 발생 이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선 왕조실록이 나오죠. 여기 보면 적색 오로라에 대한 기록이 30여 차례 있다. 그럼 기록이 지금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기록이. 그죠? 그럼 이 말 여러분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 정리 좀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시험제 함정에 잘 빠지거든요. 자, 우리나라에도 자, 오로라가 발생한 적이 있다, 없다? 자, 30여 차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데잖아요. 그런데 이를 통해 자기장의 강도와 자기 부피의 이치를 짐작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강한 태양풍이 강한 뭘 따라서 자기력선이죠? 따라 자,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이동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제 분석은 자, 1번 문제 읽어보기 바랍니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올해 자기품 어떤 관계가 있나 했는데 이 문단에 있습니다. 이 문단에 서브스톰에 대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찾은 답에서 보면 태양풍이 서브스톰이란 자기폭풍의 고에너지로 가속된 오류를 발생시킨다 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우리가 적절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권쳐야 됩니다. 강도가 강한 자기력성에 붙잡혔다.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답지는 새벽에 아까 여신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따온 거죠. 이름을. 그죠? 예. 그래서 따오긴 했지만 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뒷부분에 관련 내용에 언급한 부분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오일화가 다양한 색깔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다양한 색깔이 나타난 이유는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죠. 근데 그에 대한 답은 들뜬 상태의 기체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이라는 3문단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화의 태양의 활동에 대해 정보를 담고 있죠. 그러면 이에 대한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죠. 그래서 태양의 플레어로 인해 방출된 태양풍이 오로라를 일으킨다는 두 문단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지막 5번 답지가 되겠습니다. 지구 자기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자, 그에 대한 답은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오로라가 나타나는 지역이 다르고 자기극에 이동을 한다는 네 문단에서 네 번째 문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기체끼리 총의 바다 상태가 될 때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는 겁니까? 방출하지 않는 겁니까? 방출하지 않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답지는 3문단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세요. 2번 답지는 2문단에 참고하시고 3번 답지는 1문단, 그 다음에 5번 답지는 3문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런 유형은 쉬우면서도 수능이나 내신에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별표 하나 찍겠습니다. 자, 잘 표시해놨다가 시험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번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오로라가 일어나기 위해서 대기 중에 태양풍과 충돌을 하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아까 된다 했죠? 들뜬 상태죠. 그러면 기체 입자들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브라운관에서 영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자빔이 진공관 안의 기체와 충돌하지 않고 현강 물질과 충돌해야 한다 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 입자의 수가 적어야 하는 대기환경과 진공관은 대응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답지는 오로라와 영상은 들뜬 상태 입자가 빛을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과. 자, 그 다음 2번 답지는 아까 서브스톰에 대한 정의도 내려줬잖아요. 본문 내용에서.
그 서브스톰으로 인해 가속되어 기체 분자들을 들뜬 상태로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서브스톰은 다른 물질을 들뜬 상태로 만든 입자를 가속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자총과 대응되겠죠. 리을과 4번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태양풍은 기체들을 들뜬 상태로 만들고 들뜬 상태의 기체가 바닥 상태가 되면서 빛을 방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빔이 현광물질을 들뜬 상태로 만들고 여기에서 빛이 방출되는 대응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기억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나 산소 기체들은 태양풍에 의해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을 내죠. 그래서 현광물질 역시 전자빔에 의해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자, 어디로 전이한다고요? 바닥 상태로 전이하죠. 그럼 빛이 서로 대응되죠. 밈과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4번 답지는 4번이 맞겠습니다. 4번. 여기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산소 원자에서 두 번째 복사 분기가 일어나는 것은 맞죠. 근데 복사 분기가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첫 번째가 몇 초였죠? 첫 번째 0.74초였습니다. 첫 번째가 0.74초. 그다음 두 번째는 110초였죠? 뻔하네요. 그죠? 첫 번째 분기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두 번째 분기 시간이 달라지는 거 아니죠? 달라진다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번 답지는 뭐 풀 것도 없죠. 그냥 나오죠. 2번 답지도 마찬가지. 3번 답지 마찬가지. 자, 5번 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답지는 산소 원자의 복사 분기를 통해 나오는 빛은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즉, 들뜬 상태에서 준안전 상태로 전이하는 것을 우리가 5577 옴스트롱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안정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전향을 6300 옴스트롱 빛을 낸다 했죠. 결론 짓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복사 분기에서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가 맞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3학년 학생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